됐는데 맞죠? 그 다음 4 커지고 그 다음 8 커지고 커지는 속도가 x는 1만큼 커졌지만 y는 2, 4, 8, 그 다음 16 엄청나게 많이씩 커지죠. 커지는 정도가 가파르단 말이야. 반에 2에 반에 0제곱, 2에 마이너스 1제곱,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본다면 1, 2분의 1, 4분의 1 차이가 1에서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즉 차이는 이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이가 점점 커지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형상화하면 어떻게 그려진다? X축과 Y축에 대해서 0,1을 지나며 그래프가 이렇게 굉장히 오른쪽으로는 가팔라지고 왼쪽으로는 완만해지는 듯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쭉 그리다 보면 어디에 다다른다? 0에 다다른다. 하지만 닿지는 않고 다다르기만 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의미에서 이 y는 0, x축을 점근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리함수와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까워지긴 하는데 실제로 닿진 않습니다. 그런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수의 특징에 의해서 0을 대입하면 반드시 a의 0제곱, 즉 1이 되기 때문에 0,1을 지난다는 게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이 1대1 함수 그래프의 성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a가 1보다 작다면 0보다는 크겠죠.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랑 거의 똑같이 그려집니다. 단 방향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0,1을 똑같이 지나되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보다 작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1, 2, 3, 4를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4 뭔 소리야?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게 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4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8이 정확하게 어때요? 아까 나온 숫자랑 반대로 나열이 되죠. 왜 그런가 하니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지수의 성질, 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쓰여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으니까? y축 대칭이라 불렀으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인 그래프 양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한테도 뭐가 존재하고?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성질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의역엔 뭐다? 실수 전체다. 다른 말로 대입하지 못하는 x는 없다. 두 번째,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원래 치역은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를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를 그리게 되며 1대1 함수라는 개념과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0,1을 지나고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1대1 함수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뭔가 숨겨진 대칭성 이딴 게 아예 없다고.
이런 게 없어요. 심심하지. 심심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난질을 할 게 하나밖에 없다고. 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다 알아둬야 돼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y는 2의 x제곱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이리저리 이동해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칭 이동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y는 2의 x제곱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며 이건 y축 대칭을 이용해서 그려진 형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y축 대칭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x축 대칭도 있겠죠. 얘가 2의 x제곱 형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럼 x축 대칭은 어떻게 그려져요? 뒤집어지는 게 x축 대칭입니다. 얘는 0,-1을 지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y는 그럼 x축 대칭은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x축 대칭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x축 대칭이란 표현이에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 대칭.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축도 있고 y축도 있으니까 누구도 있어요? 원점 대칭도 있다는 거죠.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냐? 점 대칭이라는 걸 상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헷갈리면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연이어서 하면 돼요. y축 대칭을 했죠? 쟤를 y축 대칭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x축 대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런 그래프. 이게 그래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도 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0,-1을 지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동이에요. 물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지. 근데 그건 누구를 배운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할까요? 로그 함수까지 배운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잘 맞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심심해. 그러니까 뭘 해?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 y는 2의 x제곱, y는 a x제곱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a 곱하기 2의 bx제곱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면 안 되는 건 딱 b만 안 바뀌면 돼요. b는 뿔마만 가능하고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뀔 수 없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a와 d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하고요. d라는 것이 미안해요. a랑 c d라는 것이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관여합니다. 이때 이 d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누구냐면 얘야. 점근선이란 말이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프의 특징이기 때문에 D,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Y는 D라는 게 이제 새로운 점근선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렇죠? Y는 D라는 것도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건 이런 거예요. Y는 4에 2에 x-1제곱 플러스 2라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거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어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알았죠? 방금도 말했지만 앞에 있는 것과 얘가 둘 다 평행이동에 관여한다고. 이 4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2의 제곱으로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가 되지 아니한가 같이,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에 있다라고 예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왜냐면 이거에 관련돼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다음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 얘가 y는 뭐 2의 x제곱인데 얘가 y는 3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래. 그럼 이거 교점 어디야? 교점 어디야?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럼 우리가 얘랑 얘의 관계를 따지려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죠. 상관없네. 이 3이라는 걸 뭐로 봐줘야 되냐면 로그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풀다가 봤죠. 밑과 진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같으면 걔는 로그의 진수가 내려온다고. 무슨 말이냐면 2의 로그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그게 3이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4라는 값을 2의 제곱으로 바꿨죠. 그것처럼 3이라는 값을 2의 로그 2의 3제곱이라고 바꾼다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2의 로그 2의 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2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평행이동을 로그 2의 3 더하기 2만큼 한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징그러울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은 할 수 있다고. 이 개수라는 걸 우리가 x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라고 말할까? 자, 이렇게 말할까요? 얘랑 얘에 대해서 같다라고 하고 싶어. 그럼 사실 플러스가 없는 게 나한테 깔끔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얘를 개수로 꺼낼 수도 있어요. 플러스 2라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바꿔서 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때때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수로. 그럼 반대로 이게 로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고 실제로 작년에 의정부 건너에 있는 학교에서는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했고 모의고사 문제였거든. 모의고사 문제라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도 다 모의고사 반영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도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개수가 이제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밑이 같을 때는 밑을 같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밑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까지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심심해해. 그러니까 무슨 짓까지 해요? 얘를 더 이상 움직일 게 없잖아. 대칭 이동할 거 다 했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절대값이에요. 그래야지 한 번 더 꺾지. 맞아요. 그래야지 한 번. 아니면 또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아니면 정의역을 분리하는 거지. 그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제가 또 이게 있었죠. 이런 거 있잖아. x가 3 이상일 때는 뭐 2의 x제곱인데 x가 3보다 작을 때는 3의 x-5제곱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게 뭔가 그래프를 그려서 유추를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예시로 그냥 이거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만 좀 연습해 보면요. y는 뭐가 있을까? 4 곱하기 2에 x-1제곱 더하기 빼기 3 의 절대값. 자, 얘는 점근선이 누굴까요? 얘는 점근선이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천천히 원본에서부터 이동시킨 다음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얘의 원본은 누구였냐면 y는 2의 x제곱 형태였겠죠. 그쵸? 얘를 우리가 4라는 걸 2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것은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럼 걔는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 이거는 t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뭐 했어?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죠. 그럼 누가 따라온다고? 점근선이 따라온다고. 그쵸?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걔를 뭐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어떤 의미라고?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린다고. 그쵸? 접어 올려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새로운 점근선은 얘입니다. y는 3.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점근선은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아닌가요? 이건 만났잖아요. 이거 더 이상 점근선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점근선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점근선이라고 해요. 왜? 이 부분에서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y는 3이라는 애가 새로운 점근선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프를 파악하지 않으면 때때로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다룬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인. 아까 뭐냐, 그래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지 개념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프 자체를 평소에 많이 안 그려 버릇해서 좀 힘들 수는 있다. 자, 관련된 개념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내용 자체는 끝이에요. 오늘은 딱 요기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함수 값에 대한 주제예요. 함수 값.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냥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fx라는 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주면서 따져주는 게 좋습니다.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봐달라. 이거 잘 보일 수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분수 형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다루어 주는 걸 추천합니다. 문제에서 f2k라는 값이 즉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2k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14라고 제시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f의 3k라는 걸 물어봤다는 거죠. a의 3k제곱 더하기 a의 3k제곱분의 1. 근데 이 둘이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곱셈 공식 변형이 있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점. 더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점. 이것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거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이걸로 변형을 해요? 어떻게 변형해 저걸로? 저건 변형이 아니야. 인수분해지. 생각하지 마세요. 합성식입니다. 알았죠? 굳이 변형을 한다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것은 이제 변형을 구해야 되죠. 그쵸? 근데 얘를 변형으로 이해하지 마. 이거 합차공식이야. 맨날 낚이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본다면 얘를 관통하는 주제는 얘입니다. 그쵸? 이걸 떠올려 줘야 한다는 거지. 매개체로서.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오케이,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 k제곱분의 1의 제곱을 하면은 빼기 2를 했을 때 딱 요 형태가 된 거죠. 이게 지수가 2배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제곱이라는 건 지수가 2배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4가 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더불어 a의 k제곱 더하기 a k제곱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 k제곱 더하기 a k제곱분의 1이라서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래서 52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함수값에 대한 주제입니다. 함수값에 대한 주제. 변형만 알면 사실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자, 이어서 298번으로 넘어가 보면 y라는 게 절대값 2분의 1의 x-1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아까랑 거의 흡사하죠. 아까랑 다른 점 뭐야? 밑이 2분의 1이라는 거. 그럼 얘도 천천히 보자. 이거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쵸? 이렇게 생기네. 걔를 뭐 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결과만 적어도 괜찮긴 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사실 t가 별로 안 납니다. 이건 t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중요한 건 점근선이기 때문이죠. 그럼 얘네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이 원래 여기 있다라고 할 때 y는 마이너스 3의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어요? 절대값.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누가 있고 y는 3이라는 게 점근선으로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어디 있냐? 내 막대기. 어디다 파는 거지? 자, 내가 뭐라 했냐면 y는 k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가로선의 다른 말이죠. 그쵸?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가 되길 바란대. 그럼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이길 바라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 이 k라는 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된다? x축과 3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만 되니까 답은 3이다. 여러분들은 이 사고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 그래프는 그려줘야 된다고. 사실 이 정도 그래프만 그리면 금방 해요. 풀이 과정도 사실 한 줄도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왜 상이야? 너희들이 어려워하거든, 이 그래프를. 그게 맞다니까. 근데 익숙해져야 돼요, 이 정도에는. 알았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304번을) 보면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밑이 다른 두 개가 같은 공간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알았죠?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러니까 밑이 크죠?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알았지?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렸대요. 가로선의 의미는 뭘 의미한다 했죠? 가로선의 의미는 뭐다? y좌표를 같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가로선이라는 것은 y좌표를 같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에서 뭔가 모자랐나 봐.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 B, C, D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해서 ACB의 넓이가 ADC의 넓이의 2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그림상으로는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비교하면 여기 넓이를 내가 S라고 할 때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된다? ES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넓이의 비를 알려준 건 사실 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치? 길이 비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두 삼각형에 대해서 뭐는 일정해 보여? 높이는 일정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뭐만 따져주면 돼요? 밑변만 따져주면 되고 넓이가 2배가 된다는 것은 길이의 비. 그쵸? 길이의 비로 우리가 반영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자그마한 뭐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는데 길이에 대한 다시 길이나 길이 비에 대한 것이 나오면 이것은 항상 좌표에 대한 힌트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쵸? 야, 이거 뭐라고 쓰거냐? y좌표 같음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넓이가 2배가 된다는 건 이 길이가 2배 차이 난다는 것이고 그걸 좌표에 반영해주면 이 C의 좌표를 뭐라고 반영해야 돼요? 2알파라고 반영해주고, 맞죠? 그럼 D의 좌표를 뭐라고 반영해줘야 돼요? 3알파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길이가 2대1이니까 합쳐진 애는, 맞죠? 3알파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좌표만 쓰고 뭐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한다? y좌표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식이 다른데
좌표라는 것을 모름지기 표현했으면 대입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대입했을 때 2의 2알파 제곱과 a의 3알파 제곱 표현했을 때 뭐라고? y좌표가 같다고. 그러니까 길이를 좌표에 표현했으면 그 좌표를 써먹어야 되는데 그 좌표의 존재가 여기 위에 있다라며, 그치? 그럼 대입을 해야죠. 그리고 그 대입한 걸 자연스럽게 비교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민의 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다시 한번 넓이 b니까 길이 b네. 좌표에 반영하자. 좌표 힌트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좌표에 반영을 하자. 그래서 2대 1이라는 것을 2알파와 3알파로 반영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대입을 하려고 우리가 이 짓을 한 거라고. 그래서 대입을 하고요. 잠깐만, 근데 여기 알파랑 똑같잖아. 맞지? 똑같다는 이야기는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4가 a의 세제곱이고요. 내가 구하려는 a는 뭐다? 4의 3분의 1제곱. 다른 말로 세제곱 근사.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상이래. 상이 얼마나 하자가 없는지 여러분이 이해해줘야 돼요. 요런 류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이렇게 슝 올라가거나 슝 내려오거나, 맞죠? 그럼 이 두 개를 구분짓는 근거는 뭐다? 밑이 1보다 큰가 작은가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밑이 1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와 감소가 달라지니 x의 변화 추이에 따라 y가 변화하는 것마저 다 달라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밑의 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이 312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화한대요. 그냥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y는 a의 절대값 x-1 더하기 2 이거의 최대값이 4분의 1이래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밑부터 처리해야 된다고요. 밑부터. 왜냐면 밑을 모르면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한 근거가 없어져. 근데 밑이 뭔지 아예 모르잖아.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부터 따져야 돼요. 밑이 1보다 크다면 내가 최대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증가하는 애잖아. 그치?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건 뭐야? 과연 이 지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근데 지수가, 이 문제가 상인 이유죠. 지수가 어때? 그지같이 생겼어. 절대값 x-1 더하기 2라고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그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야 돼. 절대값 x-1 더하기 2의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누구야? 이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지수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얘의 최대가 뭘 대입한 게 최대야? 아닙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한다고? 그래프를 안 그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천천히 그려봐야 돼요.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가 원본부터 보자고 했잖아. 그치? 맞아요? 얘는 y는 x-1이었던 게 원래 있던 거야. 그걸 절대값 x-1을 했죠. 왜냐면 이상한 게 달려있거든. 그리고 그걸 y는 절대값 x-1 더하기 2라고 쓴 겁니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너희들 다 그릴 수 있잖아.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슝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져? 야, 눈 떠.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 아까 말했죠? 절대값은 0보다 작은 놈을 접어 올리는 거야. 0보다 작은 것만 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슉 올라간 거죠. 그럼 얘의 의미는 뭐야? 이거의 의미가 뭐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의미잖아. 더하기 2 했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제일 아래에 있는 누가 1,0이지. 걔를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V자가 그려졌다라고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이거 그래프 1,2가 꼭지점인 V자 이렇게 그려준다면 x가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x가 마이너스 1일 때 4가 내가 찾는 지수의 최대값, 그러면 a의 최대값은 a의 4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의 4제곱이 4분의 1인데 a가 1보다 크다? 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수순을 지켜줘야 돼요. 이 순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오차가 생깁니다. 틀리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애잖아.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라고 천천히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수를 보는 거지. 지수가 이따위로 생겼거든. 여기서 최소값이 누구야? 누구야? x가 1일 때 2라는 겁니다. x가 1일 때 2다. 그래서 x가 1일 때 2가 최소라면 a의 제곱이 4분의 1인 거고, 어라? 제곱이 4분의 1이야. 뭘 제곱하면 4분의 1 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왔네. a가 2분의 1이라고 깔끔하게 나왔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뭔데? 이거의 최소값이죠. 최소값은 그럼 뭐야? 지수가 최대일 때 최소값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수의 최대는 누구예요? 방금 말했잖아. 4라고 맞죠? 그걸 대입해주면 2분의 1에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답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지수 문제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그러니까 지수 함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수에 있는 1차 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라는 걸 분석할 수 있냐는 거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건 천천히 연습해봐요. 천천히. 원본, 그리고 절대값, 그 다음 이동, 어떻게 했는지를 천천히 다루어 줘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뭐 연습 하나만 해볼까요?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y는 2,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빼기 더하기 3. 이런 건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두고 y는 2x 빼기 이런 애가 있다고 하자.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2를 기준으로 슝 가는 애잖아. 그치? 걔를 절대값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절대값 2x 빼기 4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숫자는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됐다는 거예요. 슝. 맞죠? 걔를 뭐 한 거야? 평행이동?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상해. 뭐가? 2가 아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붙였어? 우리 아까 전에. 네.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구만. 뒤집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까다롭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3만큼 평행이동하여. 그래서 이걸 위로 이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x축을 기준으로 2,3을 꼭지점으로 역 V자가 그려지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밑부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얘네가 달라지니까 그걸 먼저 따져주는 거죠. 그리고 지수의 범위를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랑 비교해서 316번을 한번 또 봅시다. 얘랑 비교해서 316번을 또 볼게요.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 x의 범위죠. 2와 3 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고 했다는 거지. 이거의 최대가 81, 최소가 9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편해. 밑이 얼마래? 1보다 작대요. 잠깐만, 밑이 1보다 작다면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요. 지수가 최대일 때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건 확인이 됐어. 그럼 난 뭐 해야 돼? 지수의 범위를 찾아둬야 돼요. 지수의 범위. 또 지수의 범위가 나오는 거 이거 뭐처럼 생겼어?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얘의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고.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4 이렇게 바꿔주면 아래로 볼록이 내가 그려지는데 2, b-4와 문제 2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래. 그럼 여기 3까지 3 대입하면 얼마예요? 3, b-3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럼 지수의 최소값은 누구? x가 2일 때 b 빼기 4. 그러면 a의 b-4제곱이 81이고요. 또 최대값은 x가 3일 때 b-3. 그럼 a의 b-3제곱은 9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a랑 b를 구하려면 야, 이거 연립 어떻게 하냐? 연립 어떻게 할 수 있어, 연립? 왜 못해? 왜 못해? 뭐가 문제야? 보통 너희들이 연립을 할 때 뭘 할 생각을 하니까? 가감법 생각하거든, 아직도. 아니야. 가감법 생각하지 마요. 대입법이 나을 때가 많아. 그리고 대입법, 때때로 대입법도 안 쓸 때도 있죠. 뭐예요? 특히 이렇게 지수, 로그 이런 게 나올 때 많이 하는 방법이죠. 나눕니다. 얘랑 얘를 그냥 통째로 나눠버려. 얘랑 얘 나누면 어떻게 돼요? 지수끼리 뭐 하는 거죠? 지수끼리 빼는 거야. 얘 지수에서 얘 지수 빼면 얼마예요? 얼마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는 거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얘네끼리 나누면 얼마야? 9가 됐네요. 나왔네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9더라. a는 얼마예요? 또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왜? 어차피 나 b 구하려면 어차피 또 대입해야 되거든. 뭐냐면 9의 마이너스 1제곱에 b 마이너스 3제곱, 즉 9의 3 마이너스 b제곱이 9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b가 얼마야? 2가 되죠. 이렇게 계산을 2개 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뭐 A, B는 9분의 1. 만족스럽지 않겠죠? 왜?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 나누기로 연립을 한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하자 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사고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다? 이거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가 거지 같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꺼내요. 이렇게. 얘도 꺼내요.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지. 야, 근데 이건 꺼내도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a의 b제곱이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4제곱을 넘겼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더불어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이 같은 거죠. 그래서 나옵니다. A가 9분의 1. 맞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너희들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지. 좀 돌아가긴 하지만. 그쵸? 돌아가긴 하지만 편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 그럼 또 하나의 방법 뭐예요? 그럼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이거는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돌아가는 겁니다. 보편적인 거 뭐냐? 이거죠. 이 b-3제곱과 b-4제곱이 지금 이렇게 꺼내줬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a의 b제곱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81. 대입법. 이걸 좀 더 애용하죠. 대입법을. 오늘 토요일이죠? 그럴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지금 밑에 술집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박수 쳐줘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a의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81이니까 그걸 써준다는 거죠. 9는 a 곱하기 80에 이렇게 되니까 a가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풀입니다. 대입법.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가간법과 대입법. 근데 가간법은 생각보다 안 쓰여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징그럽게 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미지수도 많고 지수도 많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대입법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특히 이과에서는 대입법을 정말 많이 써요. 뭐 별 희한한 거 다 있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수학 1에서는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수학 2에서는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수학 2에 나오는 연립 방정식 중에 대입법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건 가간법이 안 돼요. 이게 2학기 때 배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A알파 세제곱이 A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 통째로 대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냥 차라리 연립방정식, 4차 방정식밖에 안 되잖아. 그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입법을 쓰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가간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81이랑 9 관련 있죠. A의 b-4제곱이랑 b-3제곱 관련 있죠. 나누자.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누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면 좋습니다. 두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319번) 이번에도 정유역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구만. 와,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제곱이죠? 마이너스 여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1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요. 이건 특이하죠. 왜냐면 지수함수가 아니야. 이건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2차 함수도 사실 아니에요. 혼종. 이게 말 그대로 혼종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합성함수. 2차 함수와 지수함수를 합성한 형태입니다. 징그럽죠? 그러면 뭘 한다? 요 형태를 우리가 뭘로 해서? t로 치환해서 이 범위를 찾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치환하면 범위가 새로워진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왜냐면 그래서 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인 t라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27분의 1, 즉
t라는 것은 9와 27분의 1이라는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쓸모 없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거 지금 2차 함수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건데 이 2차 함수에 x가 들어갈 때는 없다는 거죠.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기서도 그렸고 여기서도 그렸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꼭지점 아래로 블록이고요.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애고요. 꼭지점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27분의 1부터 9까지예요. 여기 범위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그쵸? 그럼 최소값은 누구처럼 보여요?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라는 것과 t가 뭐일 때? 9일 때 9죠. 왜냐면 축에서 제일 먼 애가 9죠. 9를 대입하면 62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치환하면 범위가 새로워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알았죠?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고 잘 적용해 줘야 됩니다. 지원하면 범위가 새로워진다라는 거.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꽤나 많은 주제가 여기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야기하죠. 자, 산술기하 평균과 산술기하 평균 다 기억하죠?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 용도는 뭐예요? 언제 써요? 그쵸, 합이 제시되고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할 때 또는 곱을 제시해주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 근데 무조건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아닐 때도 있다. 뭘 제시한다? 약분 가능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 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합의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 문제를 적용해 보죠. 323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 했으니 2y는 4 빼기 x라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7의 x제곱 더하기 49의 y제곱이라는 건 7의 x제곱 더하기 7의 2y제곱. 왜냐면 여기서 2y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2y 대신에 오케이. 7의 4 빼기 x제곱. 근데 이 빼기가 좀 언짢네. 그럼 이렇게 바꿔보자. 물론 언짢지 않다면 괜찮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무슨 형태? 그쵸. 약분이 되는 애지. 곱하면 약분이 되는 형태인데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약분되는 형태인데 최소값 물어봐? 옳지. 이거의 최소 구하라고 하면 산술 기하 평균을 써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거야? 산술 기하. 어떻게 써요? 이 루트 둘의 곱 약분해주고 7의 루트 7의 4제곱이니까 7의 제곱해서 98이 되고요. 그래서 그 최소값의 감마라고 했는데 그때의 x와 y를 구해달래요. 산술, 기하, 평균이 언제 성립하는가를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말했죠. 걔는 얘랑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럼 7의 x제곱과 7의 x제곱분의 7의 4제곱이 같다. 즉 7의 2x제곱이 7의 4제곱이므로 x는 2고요. x가 2면 y는 얼마예요? 1. 얘가 되죠. 문제에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나요? 자, 그래서 다 더하면 101이죠. 답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치?
이와 같이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오늘은 질문이 조금 없는 편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지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좀 시간이 남으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좀 질의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